안녕하세요, 동바영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닌자비급의 정규 표현식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이 좋은 이유는 웹사이트 예제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웹사이트 이용자가 폼에 문자를 입력했을 때 우편번호 형식에 맞는지 확인하는, 형식에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그 코드를 작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예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정규 표현식을 쓰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포문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아니면 포문을 돌아가면서 실제 그게 문자열에 맞는 건지,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모든 문자열만큼 문자열 하나하나씩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n번째 위치에 있는 문자열이 어떤 조건인지를 다 봐서 이게 우편번호의 포맷에 맞는지 그거를 검토하는 그 문장을 이렇게 길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 단 한 줄만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포맷이 맞는지 그걸 검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규 표현식이 유용한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럼 이제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는 얘는 뭐냐면 문자열의 패턴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구성은 용어하고 연산자의 그 두 가지 구성 요소를 합쳐서 이제 정규 표현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슬래시 사이에 정규 표현식을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바스크립트의 regexp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규 표현식 뒤에 플래그를 달 수가 있는데요. 플래그의 종류에는 i와 g, m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각각은 i일 경우에는 그 정규 표현식 안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 비교할 문자열이 대소문자 구분 없이 한다는 거고, G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패턴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매칭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표현식이 그 매치시킬 문자열이 캐리지 리턴을 포함해서 여러 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일 때 M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멀티의 약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플래그는 중복 교차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와 g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대소문자 없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대소문자 구분 없이 패턴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매칭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계속해서 용어와 연산자, 빼먹었는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오퍼레이션이죠. 오퍼레이션이 연산자이고요. 그리고 얘 각각이 의미하는 것은 정확하게 같은 부분을 매칭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을 매칭을 시킬 때, 검토를 할 텐데, 그때 그 문자열이 테스트인지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는 뭐 정규 표현식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건데, 그냥 이퀄 두 개 써가지고 같은 문자열인지 비교하면 그만일 건데, 어쨌든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내가 입력한 문자열이 테스트이다 아니다 이렇게 검토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문자 클래스를 이용해서 매칭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 대괄호를 사용하면 대괄호 안에 들어간 문자 중 하나가 매칭이 되는 경우, 그리고 대괄호 안에 이 위에 꺽쇠가 들어가면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중 하나가 매칭될 때 그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A-Z 이렇게 하면은 A부터 Z까지 문자 중 하나,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소문자예요. 대문자는 또 대문자대로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이스케이핑이라는 게 있대요. 얘는 뭐냐면 역슬래시하고 달러 이런 표시가 있는데, 달러는 연산자를 의미해요.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달러는 뭐로 끝날다, 뭐로 끝난 어떤 문자로 끝난다 라고 지정을 할 때 달러를 사용하는 연산자인데, 역슬래시하고 같이 사용하면은 이거 자체를 그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치시킬 문자열 그대로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까 보셨던 잠깐 예제에서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작이라는 의미는 이 앞에 꺽쇠를 붙이면 테스트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매칭해라 이렇게 되고, 이 달러 표시를 넣게 되면 테스트로 끝나는 문자열을 검색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반복된 출현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그 연산자가 있는데, 물음표는 그 앞에 있는 문자열이 또는 그 앞에 있는 정규 표현식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있거나 없거나 라는 걸 의미하고, 플러스는 그 앞에 정규 표현식이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이 곱하기 연산자는 앞에 문자열이 0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중괄호 안에 숫자는 그 앞에 정규 표현식이 4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그리고 컴마로 구분해 가지고 중괄호 안에 넣어진 숫자는 그 앞에 정규 표현식이 4번부터 10번까지 반복된다 그런 의미고, 4개 이상 10개 이하인 경우, 그리고 여기 4예요. 컴마까지만 붙이고 그 뒤에 아무것도 적어주지 않으면 4개 이상일 경우에 검토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미리 정의된 문자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탭이나 리턴이나 뭐 화이트 스페이스나 백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키보드에 입력하는 어떤 그 문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정의된 문자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평 탭일 경우에는 \t, 그리고 \b는 백스페이스, \v는 수직 탭 등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룹화라는 게 있는데, 그 정규 표현식 안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정규 표현식은 그룹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에 가서 나올 건데, 일단 정의는 이래요. 괄호는 그룹을 구성하는 것 이외에도 캡처를 생성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그룹을 구성을 하지만, 그룹을 구성하는 이유는 캡처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예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A 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그 뒤에 플러스를 해주면 A, B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어떤 캡처를 잡아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선택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그 선택 연산자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A 또는 B, 이게 세로 봐죠. A 세로 봐 B 하면은 A 또는 B에 대해서 매칭해라 라는 정규 표현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그룹핑을 하고 나서 각각을 세로바로 이렇게 묶어주면 A, B 한 번 이상 또는 CD 한 번 이상에 대한 것을 매칭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역참조라는 또 정의가 계속해서 그 정규 표현식이 가지고 있는 연산자와 그 사용
그 구성 내용들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참조는 뭐냐면 이렇게 그룹핑을 앞에 하나 했어요. 그룹핑을 하나 했고 그룹핑 안에 대괄호로 DTN이라는 문자열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D 또는 T 또는 N 인 문자열을 매칭해라는 의미이고, 그거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D 또는 T 또는 N으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중간에 A가 있고 그리고 D, T 또는 N으로 끝나는 문자열, 그거를 찾는 거예요. 보면은 역슬래시 1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 매칭되는 결과에서 그 첫 번째 그룹의 값으로 끝나는 경우를 찾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은 DT 또는 N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A가 오고 마지막에 첫 번째 매칭된 문자가 오는 경우, 이럴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앞에 DT 또는 N이, 예를 들어 DT 또는 N이 올 수 있지만 뒤에도 DT 또는 N이 올 수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반드시 D로 시작했으면 D로 끝나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얘는 D로 시작하더라도 뒤에 T로 끝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 문자열은, 이 정규 표현식은 뭐냐면 이것도 역참조의 예제인데요. 문자열 1개 이상을 그룹으로 묶고 그 중간에 어떤 아무 문자열이나 1개 이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참조를 넣어줬어요. 역참조 앞에는 슬래시를 그냥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역참조를 첫 번째 캡처 내용, 역참조 첫 번째 그룹을 역참조로 활용을 한 건데, 여기에서 문자열 1개 이상인 경우가 딱 매칭이 되었으면 끝나는 부분에서 이 첫 번째 매칭된 부분으로 포함해서 슬래시로 끝나는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TML 엘리멘트에 보면은 P나 또는 뭐 여러가지 엘리멘트가 있을 건데, P를 예를 들어 패러그래프인데요, 이 P로 시작됐을 때 슬래시 P로 끝나는 문자를 찾아라 라고 할 때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 편리하죠. 이거를 이렇게 정규 표현식으로 사용 안하고 뭔가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엄청 힘들 거예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정규 표현식을 이제 실제 자바스크립트가 인식을 할 때 먼저 정규 표현식을 컴파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하나 정의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 두 개를 정의를 했고, 뒤에서 이제 이 참조 변수를 활용해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이 정규 표현식이 정의될 때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참조 변수에서는 컴파일된 어떤 정규 표현식 결과 값을 가지고 검토가 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이 정규 표현식을 참조 변수에 이렇게 할당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용처마다 이 정규 표현식을 넣는다고 하면은 컴파일이 5번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참조 변수에다가 할당하면 두 번 컴파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성능상 훨씬 더 이점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런타임 때 정규 표현식을 컴파일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터럴하게 사용을 하면, 리터럴이라는 의미는 이 앞에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슬래시 안에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regexp라는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할 정규 표현식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런타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서 뭐 예제를 보면 클래스명을 사이에 두고 공백 또는 문자열로 시작하고 끝나는 경우를 검토를 하는 거고, 매칭을 시키는 거고, 미리 정의된 문자 클래스를 표현한 부분에서 이 그 역슬래시가 두 번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터럴로 우리가 지정을 그 정규 표현식 정의를 할 때는 이런 예약된 어떤 클래스 이런 문자열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얘는 역슬래시 s예요. 화이트 스페이스죠. 화이트 스페이스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역슬래시 s만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역슬래시를 두 번을 해줘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문법상 이런 거니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클래스명, 클래스 이름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정규 표현식을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 사이를 사이에 두고 공백 또는 문자열로 끝나는, 여기 보시면 공백 또는 공백이죠. 공백 또는 문자열로 시작하고, 공백 또는 문자열로 시작하고 공백 또는 문자열로 끝나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클래스 이름을 예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엘리먼트를 div 엘리먼트 3개와 scan 엘리먼트 1개를 HTML 문서에다 넣어 놓고 find 클래스 in 엘리먼트 함수 안에서 타입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를 목록을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예제에서는 div를 찾아라 라고 하고 변수를 넘겼고, 클래스명으로는 닌자라는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서 넘겨줬어요. 그러면 얘는 div 엘리먼트 중에서 클래스 이름 중에 닌자라는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를 찾으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보면 div 클래스 중에 div 엘리먼트 중에서 닌자라는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는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정규 표현식에 의한 결과값을 매칭되는 결과값을 각각 푸시를 해서 결과를 던져주면 얘는 두 개다라고 이렇게 리턴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스팬 엘리먼트 중에서 닌자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보면 스팬 엘리먼트는 하나가 있고 얘는 닌자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개를 찾았다라고 테스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얘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태그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태그명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태그에 대해서 클래스 네임으로 전달받은 문자열에 해당하는 모든 엘리먼트를 찾으라는 의미가 되고, 그 결과값으로 보면은 닌자라는 클래스 값을 가진 모든 엘리먼트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div 엘리먼트 2개, 닌자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 엘리먼트 2개와 닌자라는 클래스를 가진 스팬 엘리먼트 하나 해서 3개가 있다라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컴파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컴파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매칭된 부분을 캡처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매치된 부분이라는 것은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특정 문자열을 검토를 했을 때 그 정규 표현식에 매칭이 되는 문자열을 찾는데, 그 중에 내가 그룹핑한 어떤 특정 그룹들을 대상으로
캡처를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의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제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정의는 그렇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한 캡처를 실행해 보는 예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포함된 값을 캡처하는 간단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우선 얘는 그 브라우저마다 그 투명도라고 하는 것을 투명도라고 하는 그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과거의 브라우저와 현재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가 각각 다르고, 그리고 익스플로러인지 크롬인지에 따라서 또 각각 달라요. 그거를 모든 그 브라우저에 대해서 고려를, 그 스타일 객체에 대한 투명도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지정했어요. 뭐냐면 왜 안 보여? 네. 보면은 익스플로러에서는, 과거의 익스플로러에서는 오페시티하고 0.5 이건가? 잠시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냥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의 브라우저가 투명도를 정의할 때 오페시티 콜런 0.5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하고, 현재 브라우저는 필터 값을 알파 이렇게 한 다음에 오페시티 이퀄 50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익스플로러일 경우에는 얘로 그 투명도를 지정을 하게 될 거고, 크롬일 때는 뭐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반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롬일 때는 필터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투명도를 지정을 한다고 하면, 이걸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적용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규 표현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페시티가 엘리먼트를 그 파라미터로 받아서 엘리먼트의 필터 값을, 필터 프로퍼티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필터 프로퍼티가 오페시티 이퀄이라는 문자를 필터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고, 그리고 그 필터 프로퍼티가 가진 문자열 중에서 오페시티 이퀄이라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 가지고 투명도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타일의 오페시티 이 프로퍼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실제 투명도 값을 가져오는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정규 표현식을 오페시티 이퀄 이렇게 그룹을 했죠. 그룹핑을 지었어요. 괄호 안에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닫는 괄호가 아닌 문자열 1개 이상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캡처를 하는 건데, 그렇게 캡처를 한 결과값을 가지고 얘는 이제 매치 함수를 사용하면 그 캡처에 대한 결과값을 배열로 리턴을 하게 되고, 그 배열 중에 첫 번째 값을 활용을 했어요. 왜 첫 번째 값? 두 번째 인덱스죠. 0번째가 첫 번째고 1이 두 번째 인덱스니까 두 번째 인덱스 값을 활용한 이유는 매치 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특정 문자열을 가지고 매칭을 시키면, 그때 이제 얘가 그냥 아무런 플래그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든 매칭되는 모든 문자열을 리턴해요. 그래서 실제로 입력값이 필터 이퀄 알파 뭐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거 필터 알파 이렇게 들어올 거지만 실제로 매칭되는 문자열은 이만큼일 거예요. 오페시티 이퀄 50이 매칭이 될 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값은 이 50만 필요로 할 거예요. 50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룹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괄호를 포함하지 않는 한 개 이상의 문자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가 오페서티 뒤로 괄호로 닫혀져 있고 그 사이에 문자열이 있는데 얘만을 내가 이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내서 그 뽑아낸 결과값은 배열의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 두 번째 인자를 꺼내서 100으로 나눠서 이제 투명도 값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캡처링을 하는 방식에 대한 예제를 알아봤고요. 전역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일치하는 부분을 찾는 거다라고 하는데, 전역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이제 플래그 G를 써서 정규 표현식을 맨 뒤에 플래그 G를 붙여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보면은 G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일반 정규 표현식을 가지고 문자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 얘는 여는 괄호, 그냥 얘는 일반 문자열이죠.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 사이에 슬래시가 있거나 없거나 인 그룹 하나, 그리고 문자열이 한 개 이상인 그 것 하나, 그룹 하나, 그리고 닫는 괄호를 포함하지 않는 문자열을 포함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그룹을 지정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입력 문자를 검토를 하면 첫 번째 얘 매치 함수는 배열을 리턴을 한다고 했죠. 이 정규 표현식에 매칭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자열 전체가 리턴 첫 번째 배열에 들어간다고 했고, 나머지는 각각의 매칭되는 캡처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HTML 값이 div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얘는 이만큼이 매칭이 되고, 이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매칭되는 문자열은 이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 요만큼이 매칭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요만큼이 매칭이 되고, 이 매칭되는 문자열을 기준으로 이 그룹핑한 값을 각각의 그 뒤 엘리먼트에다가 담은 배열을 리턴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값, 세 번째는 세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전체 문자열을 포함한 캡처 값을 배열로 받아서 이걸 이제 검증을 해보면, 첫 번째 캡처 값은 슬래시가 있거나 없거나, 여는 괄호 뒤에 슬래시가 있거나 없거나니까 얘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스페이스 하나가 되겠지만 얘는 포함되지 않고 그냥 빈 문자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빈 문자열이라고 검증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하나 이상의 문자열의 반복에 대한 캡처 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얘는 div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div다라고 이렇게 테스트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에는 닫는 괄호가 아닌 문자열이 여러 개가 있고 없고가 되는 거고, 보면은 div 뒤로 공백을 포함한 닫는 괄호가 아닌 문자열이 올 때까지를 다 캡처하는 거예요.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만큼을 캡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배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검증을 한 예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역 검색을 하지 않은 플래그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끝에 이제 G 플래그를 붙여가지고 전역 검색을 하게 되면 똑같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리턴 받는 배열에 들어있는 값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선은 모든 매칭되는 그 문자열을 리턴을 해줍니다. 각각의 배열에. 얘는 첫 번째 매칭되는 문자열, 전체 문자열을 가지고 그 각각의 캡처 그룹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조합해 가지고 이 전체 그룹을 조합한 문자열을 각각을 그 매칭되는 각각을 이렇게 다 리턴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는 요만큼, 두 번째는 또 요만큼, 그리고 세 번째는 얘는 검토가 안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얘, 다섯 번째로 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매칭된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캡처를 참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역참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낙타 표기법을 대시를 이용한 문자열로 변환하는 어떤 동작을 할 때 그때 캡처 값을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제를 보시면 EXEC 메서드를 이용해서 캡처된 값을 사용하는 예제예요. 우선 입력 문자열로 이만큼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규 표현식은 앞에 예제와 동일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전역 플래그를 달아서 전역 검색을 하도록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 변수들을 지정을 했고, 여기서 태그는 정규 표현식이죠. 태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가진 함수 중에 exec라는 게 있대요. exec라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검토할 문자를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 앞에 예제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그룹으로 묶었을 때 매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매칭된 결과를 배열로 이렇게 받았지만, exec 함수로 사용하면 배열이 아니라 각각의 매칭되는 이 각각을 하나씩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검색할 수 있는 거고, exec가 한번 실행이 되고 나면 첫 번째 검토됐던 얘는 제외하고 나머지 문자열에서 계속해서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매치된 결과 값을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할 건데, 이 매치 값은 뭐냐면 글로벌로 어떤 문자열을 검토를 했는데, 그 각각의 검토된 결과에서 우리가 글로벌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 매칭되는 결과에서 실제 캡처 값을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exec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매치 값에 들어있는 것은 각각의 매칭된 결과를 포함한 그룹으로 지정한, 지금 그룹이 3개죠. 그룹으로 지정한 각각의 캡처 값을 포함해서 매치에다가 배열에 담아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의 랭스를 보면 모두 4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왜 4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그룹이 3개예요. 그룹이 3개고 전체 문자열 하나를 포함해서 4개의 값을 가진 배열을 리턴을 한다. 대신 얘가 차이가 있는 것은 다음 캡처가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매치에다가 담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끝에 첫 번째 캡처가 매칭이 끝났으면 두 번째 매칭, 그리고 세 번째 매칭 이렇게 반복해서 실행하다가 마지막까지 가서 얘가 검토된 다음에 더 이상
남아있는 문자열이 없다 라고 하면 얘는 종료되고 끝이 납니다. 실제 이제 이 안에 캡처된 값을 포함해서 전체 문자열의 개수가 4개다라는 것을 검증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에 그 정규 표현식에서 의해서 검색된 문자열 패턴이 6개다라고 이렇게 검증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역참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제. 낙타 표현식으로 된 어떤 문자열을 우리를 그 대시를 사용한 포함하고 있는 대시와 대시를 이용한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싶다고 한 예제가 있어요. 뭐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 우선 입력 값으로 폰트 패밀리라고 입력을 받는데 얘는 낙타 표기법이에요. 카멜 케이스, 영어로는 카멜 케이스라고 하고요. 이게 뭐냐면 카멜 케이스는 첫 번째는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다른 단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갈 때는 첫 문자를 대문자로 지정하는 것을 카멜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카멜 케이스인 문자열을 replace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규 표현식을 여기에 그 인자 값으로 던져주면 얘는 이 역참조한 이 첫 번째 매칭 결과 값을 다시를 포함한 그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다시 플러스 첫 번째 매칭된 그 캡처 값으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걔를 소문자로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replace 함수를 사용해서 패턴을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패턴은 A부터 Z까지 대문자 하나인 경우를 캡처를 할 것이고 그 캡처된 값 중에서 첫 번째 값을 다시를 포함한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F가 다시 F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 문장까지 실행이 되면 요만큼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걸 잘라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얘는 replace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치환한 문자를 로우케이스 소문자로 바꿨어요. 그러면 F가 F로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자열이 요거 거치고 요거 거쳐서 결과값으로는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참조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역참조의 사용은 보면 어떤 예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봐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는 보면 그 입력 문자열로 B 엘리먼트 하나와 I 엘리먼트 하나를 입력 문자열로 받았고요.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얘는 아까 그 전 예제에서 봤던 건데 문자열 하나 이상 이 넣는 괄호를 뒤로 하는 이 이후에 문자열 하나 이상인 것과 닫는 괄호를 포함하지 않는 문자열 0개 이상
그리고 닫는 괄호 이렇게 있고, 그 뒤로 어떤 문자열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정규 표현식 지정해줬고, 얘는 그룹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값으로 슬래시를 포함한 첫 번째 캡처 값을 활용하는 예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HTML을 문자열로 입력 값으로 넣어주고 exec 함수를 활용을 하면 그 결과 값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매개변 배열에는 캡처되는 전체 문자열, 그리고 나머지에는 각각의 그룹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을 해준다고 했어요, 배열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검토를 해서 보면 첫 번째에는 B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B로 슬래시를 포함한 B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로 끝나는 것을 전체 이렇게 매칭을 시켰죠. 왜 이게 되냐면 역참조를 활용한 예제니까 슬래시를 포함한 역슬래시 1로 끝나는 문자열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캡처된 값을 활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캡처된 값이 B가 되고 마지막에 끝나는 값이 슬래시 B로 끝나는 이런 문자열에 대해서 매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캡처된 값을 또다시 뒷배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열에다가 추가를 해준 거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exec 함수는 한번 실행이 되면 그 앞에 값, 첫 번째 매칭됐던 문자열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을 기준으로 패턴 매칭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패턴 매칭 결과 값을 보면 이 뒤에를 기준으로 매칭을 했을 거니까 i 월드 i 닫는 i 이렇게 될 것이고, 그 각각의 그룹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캡처 값들을 그 뒤에 배열에다가 하나씩 담아서 리턴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캡처를 참조할 수 있는 예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규 표현식의 또 다른 용도인데, 함수를 활용해서 치환하는 예제를 살펴볼 건데, 스트링이라고 하는 그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어떤 객체에 객체에 replace 함수라는 프로퍼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고요. 얘를 활용해서 두 번째 인자가 활용할 건데, 얘의 두 번째 인자로 함수를 넘겨주게 되면 함수의 매칭 결과와 캡처 내용을 각각 전달해요. 얘는 replace 함수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그 정규 표현식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정규 표현식에 해당하는 그 문자를 두 번째 인자로 치환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 인자가 어떤 문자열이 아니라 함수일 경우에는 그 함수에다가 그 정규 표현식에 의해서 매칭되는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던져줘요. 그래서 그 함수에서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아까 봤던 거고, 입력값이 대시로 연결된 보더 바텀 위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입력값으로 받고, 그 문자열이 가진 replace라는 함수에다가 첫 번째 인자값을 패턴, 그리고 즉 정규 표현식을 던져주고, 두 번째 인자값으로 메서드를 던져줬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얘가 메서드로 인자로 전달되면 매칭된 문자열이 메서드로 이 메서드에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데, 그때 매개 변수로 전달될 때는 패턴 매칭된 값이 배열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각각 이렇게 지정해서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그 일반 매치나 exec 함수를 활용을 했을 때는 배열로 그 매칭된 결과값을 리턴을 했고 인덱스 값을 활용해 가지고 그 각각의 인자값에 접근을 했는데, replace 함수에 이 두 번째 그 인자로 전달받은 이 함수로 어떤 매칭된 결과값을 던질 때는 배열이 아니라 각각의 그 매칭된 결과와 캡처 값을 매개분수 이렇게 목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 replace 함수에 upper라고 하는 컬백을 던져줬고 인자로 던져줬고, 컬백은 매개변수로 all이라는 것과 letter라는 것을 받아요. 패턴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대시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문자 하나가 있는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지정을 했고, 이거는 전역 검토를 전역 플래그를 가지고 전역 검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만큼이 검토가 될 거고 검색이 될 거고 요만큼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검색된 결과값이 파라미터로 전달이 된다고 했는데, 다시 b와 다시 w가 넘어갈 건데, 다시 b나 다시 w는 모든 매칭된 결과로 넘어갈 것이고, 그 안에 캡처된 내용을 두 번째 인자로 매개변수로 전달이 될 거니까 캡처 내용은 다시를 제외한 b와 w가 될 거예요. 얘는 그 replace 함수는 이 매칭된 결과가 2개면 2번 반복되고요. 이 함수가 3개면 3개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매칭된 어떤 그 문자의 개수만큼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작성한 그 방식 로직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letter라고 하는 그 캡처 결과값을 로어 케이스로 바꿔요. 그래서 걔를 리턴을 해줘서 이 매칭된 문자열, 첫 번째 매칭된 문자열 다시 b를 대문자 b로 바꾸고요. 다시 w를 대문자 w로 바꿔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replace 함수의 첫 번째 예제를 받고, 두 번째 예제로 또 계속해서 쿼리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쿼리 스트링은 우리가 그 웹페이지에서 어떤 특정 URL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get 방식으로 이제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쿼리 스트링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웹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 어떤 압축을 한다고 해요. 압축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쿼리 스트링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압축을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로직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 또는 이퀄을 포함하지 않는 문자열 하나 이상 인 경우를 첫 번째 그룹으로 지정을 했고, 그 중간에 이퀄을 있고 그 다음에 %로 끝나지 않는 문자열 0개 이상을 찾아라 하고 정규 표현식을 지정을 했고, 컬백 함수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얘는 뭐냐면 뒤에 이제 replace, 여기도 역시 replace를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 인자로 정규 표현식을 전달했고 두 번째 인자로 콜백 함수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역시 그 패턴 매칭을 한 이 결과에 대한 것을 콜백에다가 매개변수로 전달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정규 표현식의 형태는 매칭된 문자를 포함한
두 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개의 매개 분수로 컬백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풀에다가 전체 매칭된 결과값 그리고 각각의 그룹을 이어서 전달을 했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 키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키에 대한 어떤 값이, 기존의 값이 들어가 있으면 키 플러스 컴마로 연결된 어떤 밸류 값을 다시 키에다가 오버라이트를 하게 되고, 만약에 키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밸류 값을 키에 해당하는 값으로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빈 문자를 이렇게 리턴을 했는데, 얘는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는 이 리턴 값을 활용을 했지만, 얘는 리턴 값을 활용을 하지는 않고 이 동작을 위해서 그냥 더미 프로세스를 태웠어요. 그래서 실제 리플레이스 함수가 이렇게 문자를 치환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객체에다가 다른 필요로 하는 값으로 집어넣을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라고 하는 객체에 우리가 이 안에 지정한 문자 그 정규 표현식에 매칭되는 각각의 그 키 밸류쌍을 문자열로 이렇게 그 키 밸류쌍을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그 묶을 때는 그 키가 있을 때는 컴마로 묶어서 다시 전달을 했어요. 그 입력을 시켜줬어요.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키에 해당하는 값을 배열에다가 푸시를 해줍니다. 푸시를 해주면 얘는 중복을 허용을 하는 값이기 때문에 각각의 키에 해당하는 값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키즈 안에는 지금 요렇게 있으면 후에는 1, 2 들어가고 컴마 2 그리고 컴마 3 이 세 개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각각을 가지고 키가 후이고 키의 값에 해당하는 값을 꺼내서 이퀄로 묶어준 값을 각각 푸시를 해준 다음에 그 결과값을 %로 조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로 연결된 문자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해보면 우리가 입력한 값은 foo equal 1, %foo equal 2 해갖고 이렇게 쿼리 스트링을 던졌지만, 결과값은 압축된 결과인 foo는 1과 2와 3을 가지고 있고 블라는 a와 b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replace 함수를 사용해서 정규 표현식과 그 두 번째 컬백 함수를 넘겨줘 가지고 정규 표현식에 매칭된 결과를 컬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비즈니스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문자열의 공백을 제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값으로 공백을 앞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링을 던져주고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얘는 전역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전역 플래그 G를 달았고, 정규 표현식은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 그리고 공백으로 끝나는 문자열, 이 두 가지를
매칭을 해서 각각을 리플레이스에다가 던져줘서 두 번째 인자는 그냥 빈 문자열을 던져줬죠. 이번에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매칭된 결과값을 그냥 빈 문자열로 치환해라, 이렇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스트링 값을 받아서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이 앞뒤에 공백이 잘려서 공백이 제거된 문자열로 테스트가 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 공백을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는 앞에 거를 먼저 자른 결과값에다가 뒤에 있는 공백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그 앞뒤에 공백을 제거를 하는 예제였어요. 뭐 결과값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방식인데, 얘는 우선 앞에 거를 한번 잘라요. 앞에 공백을 자르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뒤에서부터 맨 끝 문자열부터 공백 개수만큼 인덱스를 하나씩 줄여갑니다. 인덱스를 문자열의 크기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인덱스가 줄어든 만큼 얘가 이렇게 지정이 될 것이고, 0번째부터 입력 문자열의 0번째부터 그 공백 앞전까지의 문자열을 잘라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백은 제거되고 실제 그 내용만 리턴이 돼서 똑같은 결과값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은 성능상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왜 차이가 나는지는 뭐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획문자 찾는 방식을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대요. 일반적인 그 문자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문자는 계획 문자를 인식하지 않는데요. 정규 표현식에서 우리가 이제 점하고 닷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은 모든 문자열을 인식해라 라는 정규 표현식이 되는데, 실제 이 중간에 입력 문자열 중간에 그 캐리지 리턴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얘를 인식을 못해서 이 앞에만 덩그러니 잘라서 패턴 매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로직은 계획 문자까지 포함한 문자열을 그냥 그대로 인식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된대요. 이건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공백을 포함한 그 모든 문자열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 앞에 뭐 조금 이상한 거 하나가 있는데, 얘는 뒤에 가서 뭔가 다른 해결책을 할 때, 제가 이제 책의 뒷장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법들에 대한 좋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캡처를 하지 않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규 표현식에다가 괄호로 묶으면, 이렇게 괄호로 묶게 되면 캡처를 해가지고 걔를 뭐 리플레이스나 또는 매치 또는 exec 함수를 활용을 할 때 그 안에 각각의 캡처된 값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음표 컬런이죠. 물음표 컬런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얘가 있는 그룹은 그 캡처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럴 때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문법적인 그 정규 표현식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계획 문자를 포함한 모든 문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정규 표현식의 특징과 정규 표현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몇 가지 예제, 그리고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나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스레드와 자바스크립트의 스레드와 타이머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